안녕하세요. 지금은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부터 포커스 경제톡 채널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포커스 경제톡 채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커스 경제톡은 알차고 쉬운 경제 이야기로 돈과 힘이 되는 한 그루의 경제나무를 키워나가는 채널입니다. 다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채널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 아낌없는 채찍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채널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로부터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포커스 경제톡이 기본적으로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첫 순서로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에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이제부터 그 속 내용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 근처의 소도시 커컬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애 대부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수학을 했지만 학위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로 귀향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과 도덕,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는 당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선구자이며 자연법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허치슨 교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데이빗 휴음하고도 가까이 교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담 스미스는 그의 나이 36세 때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행동, 도덕적 선택의 문제를 다룬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를 펴내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저서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예측 가능하고 분명한 인과관계에 따라 인간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장치로 파악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에 의해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당사자인 나는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공명정대한 관찰자를 의식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대상을 향해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감정으로 행위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기심은 그 경계가 이타심과 만나 같아지게 됩니다. 도덕감정론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와 같이 저명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등대로 삼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생애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역작을 출판하게 됩니다. 바로 동서고금의 명저로 꼽히는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제 서재에 소장하고 있는 국부론 원서인데요. 왼쪽이 겉표지, 오른쪽이 속표지입니다. 국부론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53세 때 출판되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던 연도하고 일치하는 게 흥미롭죠. 국부론은 본문만 903페이지에 달하고 서문과 목차, 뒤에 생인까지 합치면 무려 1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갈 정도로 방대한 저서입니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사회과학의 고전입니다. 근대 경제학의 거대한 뿌리이며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000페이지가 넘는 국부론은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용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제4편 2장 423페이지에 나옵니다. 개인이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 없이 또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선, invisible hand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선의 개념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스미스의 경제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와 분업,
자유무역을 옹호한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경제 사상으로 확장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완전 경쟁과 신축적인 가격 조절 기능을 갖춘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부론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국부론 제1편 2장 1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장을 작동시키는 이기심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여담 하나 할까요? 스웨덴 출신의 여류 작가 카트린의 마르살의 편엔 잠깐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에게 저녁상을 차려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지 이기심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경제생활에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국부론의 저자 이론을 인용해서 비판적으로 강조하는 작가의 재치가 흥미롭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캐논게이트 교회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두 권의 책만을 남겼습니다. 윤리학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도덕 감정론과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국가 번영의 주제를 다룬 국부론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세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 개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이롭게 한다고 주장한 정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원전 중국 전국시대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한나라의 한비자입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가산을 축내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은 머슴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머슴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김을 메고 공을 들여 고르게 밭갈이를 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주인과 머슴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비자의 외저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인과 머슴은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서로 가치를 교환하게 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기심에 대한 한비자의 이러한 생각은 2000년 뒤 애덤 스미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서고금의 진리는 이렇게 연결되고 상통되는가 봅니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18세기 대항해 시대에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은 철학 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을 아우르는 종합 학문이었습니다. 반면 경제학은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경제학을 가르치거나 배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은 고작 철학이나 윤리학 체계 내에서 하나의 하위 분과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애덤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였지 경제학자가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학문의 체계가 분화되지 않았던 18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를 체계화하고 근대 경제학을 창시한 업적으로 후대들이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구자에 대한 합당한 호칭이고 당연한 예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2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애덤 스미스가 태어난 항구 도시 커컬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인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는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었습니다. 당시 그린스펀은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조지 W 부시에 이르기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무려 18년이나 연임하면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주무르던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린스펀은 애담 스미스가 태어난 고향을 방문해서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증명한 선구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덧붙여 그는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 경제가 지난 수세기 동안 이룩한 놀라운 번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면서 경제학 아버지의 공로에 대해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애담 스미스가 생애를 통해 남긴 2권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과 경제학 아버지로서 시장 경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 특히 우리들처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두에게 지금도 위대한 유산으로 생생하게 남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 영상의 요점을 정리해드린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우선 애담 스미스가 생애 동안 집필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은 윤리학과 정치 경제학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도덕 철학과 경제 사상을 다룬 저서로서 사회과학 분야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며 하나의 세트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그 다음으로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작은 정부, 분업, 자유무역을 옹호한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경제 사상을 집대성한 동서고금의 명저 중의 명저이며 최초로 경제학을 체계화해서 후대 경제학 발전의 초석이 된 바이블이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당시 애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도덕 철학자였으나 이는 학문의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당시 시대상의 반영일 뿐 후대에 그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은 선구자에 대한 합당한 호칭이고 예우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제톡 채널의 첫 방송으로 보내드린 애담 스미스의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후대 경제학 아버지로 불리는 만능 지식인 애담 스미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학의 뿌리와 철학적 배경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더 자세한 텍스트를 보시려면 아래 주소로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포커스 경제톡은 경제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하고 줄기를 꼿꼿이 세우며 잎새를 풍성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소처럼 느리지만 멀리 걸어가며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보 박사였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제톡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